안녕하세요. 해병대 사령부 강창조 주무관입니다. 요즘 군무원 채용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군무원에 대한 소개와 장애인 군무원 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해 드릴 순서는 군무원 바로 알기, 군무원이란 어떤 직업이고 군무원이 가진 장점과 채용 방식, 그리고 추진 중인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무원은 부대 안에서 근무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무원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군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군무원의 업무는 공무원과 유사점도 많습니다. 직급이나 봉급 체계도 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부분이 많은데도 군무원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심지어 군무원이 군인 신분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지원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군무원 바로 알기를 준비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군무원은 국군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입니다. 국방부 직할기관과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육해공군 각 군에서 근무하고 행정, 군수, 정비, 전산 등 전투지원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일반 군무원은 1급 군무관리관부터 9급 군무서기보까지 있는데요. 계급에 맞는 다양한 중요 직책들이 있습니다. 군무원은 승진이나 개인 희망 등을 제외하고 생활지역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군에 군무원이 있는 이유는 국방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설명해 드렸다시피 군인은 경력관리상 빈번한 이동 때문에 지속성 유지가 곤란합니다. 이에 비해 군무원은 해당 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9급에서 8급,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승진으로 인한 인사교류를 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전속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군무원분들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본인이 원하는 희망 지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드리고 원하면 해당 부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군무원은 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군무원 제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무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국군의 일원입니다. 군무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군무원, 전무 군무 경력관, 임기제 일반 군무원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를 제외한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 군무원의 비중은 90% 이상입니다. 군무원은 1948년 국군 창설과 함께 생겼습니다. 현우는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4만여 명으로 그중 중증장애 109명을 포함하여 장애 군무원은 86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무원도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 분들께서 군무원 채용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는 행정, 정보통신, 항공 등 9개 직군 48개 직렬이 있습니다. 직군 직렬 하니까 처음 보신 분들은 다소 생소하시죠? 직군은 하는 업무가 비슷한 직렬끼리 모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 직군에는 행정, 사서, 군수 등 비슷한 직렬이 6개가 모여 있고요. 정보통신 직군에도 전기, 전자, 통신 등 비슷한 직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렬은 시대적 필요에 따라 신설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국방 사이버 안보 능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 직군에 사이버 직렬이 신설되었습니다. 군무원은 국방부 직할부대를 비롯한 합참, 연합사, 육해공군 및 각 예하부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무원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군무원 봉급은 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근무 여건 등에 따라 여러 종류의 수당을 받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에 적용되고 현재로서는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각종 휴가나 육아휴직도 보장되며 더불어 호텔, 체력단련장 등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군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매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군 간부 숙소도 일부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한 각종 전문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과 맞춤형 복지 제도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범 군문에 대해서는 가족 동반 국내 시찰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군무원 채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무원의 채용은 공개 경쟁 채용, 경력 경쟁 채용, 전문 군무 경력관, 임기제 군무원 채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공채와 경채 시험은 매년 7월에 한 번 실시하고 전문 군무 경력관과 임기제 군무원 채용 시험은 기본적으로 전 후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채와 경채는 각 군 모두 시험 날짜가 동일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시험 준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험은 국방부와 각 군별로 주관하고 원서 접수는 공채와 경채 모두 인터넷을 통해 모집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군별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시 연령은 7급 이상은 만 20세 이상, 8급 이하는 만 18세 이상이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채는 자격증 필수 증례를 제외하고 경채와 달리 학력과 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과목은 공채 기준으로 7급은 6개 과목, 9급은 5개 과목입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통 과목이고 직렬별로 전공은 2에서 3과목입니다. 영어, 한국사는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9급 기준으로 토익 470점 이상이고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입니다. 필기시험은 행정직군 직렬은 과목당 40점 이상과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그 외 기술 분야는 전과목 40점 이상입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 인원의 150% 이내를 선발합니다. 면접시험은 5개 평정 요소에 대해 3명에서 5명의 위원이 평가합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군무원 공채와 경채 후 23년도 채용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채 경채는 4월 14일 공고 예정이고 5월 원서 접수, 7월 중순에 필기시험, 9월 중순에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10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며 11월 1일 이후 임용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국방부와 각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군무원 채용 규모는 4천여 명이 예상되며 이 중 장애인 군무원 채용 예정 인원은 정기시험에서 650여 명을 선발하고 후반기에 시행되는 2차 경채시험으로 추가로 한 번 더 선발할 예정입니다. 2차 경채시험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여 장애인 공직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무원 관련 추진 중인 정책과 변경된 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역 군인 직위의 민간 인력 전환 계획에 따라 군무원 정원이 순차적으로 대폭 증원되고 있습니다. 화면 슬라이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도까지 4만 7천여 명까지 증원될 예정입니다. 21년부터 사이버 직렬이 신설되어 채용하고 있고 필기시험 문제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채시험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직위별 채용했던 기존 방식에서 일부 의사 직렬을 통합하여 응시율을 향상하고 도서벽지 등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연재 채용 시 필기시험 한 과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채 시 군 복무 중 신체 장애를 입게 된 군인이나 장애인은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 장애인에게만 적용했던 영어 대체 시험 기준 점수의 적용 범위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확대하여 22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와 각 군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무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7월 예정인 공채 경채 시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